정부가 지방대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5년 동안 1,000억 원을 파격 지원하는 정책, 바로 글로컬 대학 사업입니다. 지난주 2기 신청이 마감됐는데 이 경쟁이 지난해보다 치열했고 지원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오늘 EBS 뉴스에선 글로컬 대학 2기 신청 결과와 함께 앞으로의 정책 방향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글로컬 대학 2기 신청 결과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직무대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글로컬 대학 2기 신청이 끝났습니다. 올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까요? 예. 그 새로운 미래대학으로 이제 담대한 전환을 하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존의 벽들을 이제 허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대학과 대학 사이 벽을 허무는 통합과 연합, 또 일반대와 전문대 간의 통합 등이 이제 다수 제안이 되었는데, 더 나아가서 국립과 사립의 연합, 또 시도를 넘나드는 초광역단의 연합 등 다양한 벽 허물기가 좀 제안이 되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통합 신청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연합대학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합과 연합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통합과 연합은 사실 그 서로 다른 대학이 이제 조직과 인력, 인프라를 공유로 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결합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만, 통합은 일단 하나의 대학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고요. 연합은 이 개별 대학의 정체성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별 대학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시너지를 낸다. 그런데 연합대학까지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이 글로컬 대학 도전의 문턱이 조금 낮아졌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연합대학으로 성공적인 혁신 모델을 만들려면 갖춰야 할 조건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통합과 연합 자체가 혁신은 아닙니다. 이 혁신의 이제 수단이나 이건 혁신의 하나의 이제 방법일 뿐인 것이지 목적도 아니고 혁신 그 자체도 아닙니다. 통합과 연합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이제 혁신으로 평가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 통합과 연합을 통해서 어떤 혁신을 추구하는 것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 혁신 모델, 또 혁신적인 연구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제 좀 중요한 것이 이 글로컬 대학으로 5년이 지정된 이후에도 이 연합 체제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그런 체제로 남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혁신의 방점이 찍혀야 한다. 올해는 특히 전문대학들의 신청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동안은 이 일반 대학들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올해 제도적으로 보완된 부분이 있을까요? 예. 과감한 이제 혁신을 하려면 사실은 재정, 인력, 조직 측면에서 사실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대나 특히 또 작은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5년간 1,000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큰 규모의 대학보다는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대학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 자원을 결합해서 혁신을 도모하는 연합의 형태의 이제 신청도 허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수의 전문대학 또 다수의 사립대학들이 힘을 모아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많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문대학 그리고 사립대학에도 다양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기로 선정된 14개 대학 중 절반이 넘는 8개 대학이 지금 이 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에 이 1기 통합 모델을 벤치마킹한 사례도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이 글로컬 대학 사업을 통해서 혁신 모델이 확산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제 예를 들면 안동대하고 경북 도립대가 국립대와 도립대를 최초로 이렇게 통합을 시도를 하는 모델을 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한번 나와 주니까 이번에도 이제 많은 여러 그 대학들에서 그 글로컬 대학 신청 형태로든 아니면 글로컬 대학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 국립대하고 도립대의 통합을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글로컬 대학들이 자신들이 이제 제안하고 또 실행하는 그런 혁신 모델들이 이제 미래 한국 대학을 수준을 결정한다. 이제 이런 각오로 많은 대학들이 혁신 모델을 냈던 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그런 모델들을 많은 대학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참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장님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선정까지 앞으로 어떤 일정들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이 정책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마감을 했고,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평가가 4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 한 셋째 주 정도에는 글로컬 대학 심의 의결 거친 후에 예비 지정 결과가 발표가 되고, 또 그 예비 지정이 된 대학들은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7월 정도에 최종 본 지정 평가를 완료해서 7월 말 또는 8월 초에는 올해의 2024년에 글로컬 대학 지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글로컬 대학 상공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종의 어떤 대학 몇 개, 30개의 대학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학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 대학의 발전 방향이나 앞으로 뭐 정부의 규제 때문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혁신 모델을 제안을 하고 직접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혁신의 지원자로서 판을 깔아주는 그런 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컬 대학 상공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대학들이 미래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혁신을 좀 기획을 하고 또 교육부는 이제까지 그 대학들을 지도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서 좀 벗어나서 네. 혁신을 하고자 하는 그런 혁신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제 변모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이 글로컬 대학 2기, 우리 대학의 미래를 바꿀 글로컬 대학 2기 선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올해도 새로운 혁신 모델이 다양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